신명나는 세상을 만나시니 화려할 손님의 갈투 너접해 너치니 배 떨어지면 지화자 세금잔치 우한 폐렴 경제폭망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님 없으면 또다시 행복일세 일편단심 그 마음 바치시니 분수오지라 통수도 꿀 마시려나 북누이 한 말씀 던지시니 어절시구 풍선유죄 이 풍진 세상을 만드시고도 님의 희망이 부기시면 달동무 손에 손잡고 고놀스톤 컴백 내 희망 족하리라 달동무 손에 손잡고 고놀스톤 컴백 내 나라 응하리라 첫 번째 녀석의 송글씨가 또 노래를 이렇게 불러줬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녀석 미국에서 들려온 훈풍 소식이네요. 다우지수가 고꾸라져 바로 폭등을 했습니다.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 증시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구축 투자를 골자로 하는 무려 1,000조가 넘는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던진 거고요. 페드에서도 부양책이 내놨습니다. 어떤 거를? 그걸 좀 이따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에서 야 이거 또 골로 가는구나 바로 때려버렸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뭔가 던져야겠는데? 이러고 일단 1,000조 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페드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하나 또 던졌습니다. 개별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거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개별 회사의 채권을 본격적으로 그냥 다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뉴욕 증시는 연준의 부양 움직임에 반색을 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 5년 이내 만기 회사채들을 죄다 사들일 예정. 그래서 302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에 나서겠다. 그래서 BBB 또는 BAA 이상의 신용등급 회사들을 죄다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한 폐렴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증시가 요동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투자자들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들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다. 지금 이 얘기들을 좀 어떤 얘기냐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자면 그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 국채를 발행한다 이거요. 그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 근데 그 국채를 갖다가 시장에 맡기면은 뭐 시장에 따라 가격이 막 그런 변동성이 있을 텐데 이거를 연방 준비제도가 다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국채를 사면은 그 국가가 뭐 예를 들어 야 니들이 사준다고? 야 그럼 땡큐지 이러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도로를 깐다든지 무슨 뭐 무슨 기반 시설을 깐다든지 이러면 노동자들 그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도 줄 수 있고 뭐 공원 지을 수 있고 마음껏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짓고 돈도 뿌리고 그 돈 나간 게 있으니까 또 시장에서 돌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생각한 게 양적 완화라는 거야. 이 양적 완화인데 이렇게 되면 원래 이론대로라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화폐를 막 뿌려대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지. 근데 미국의 채권의 힘과 달러의 힘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이론에서 나온 거야 양적 완화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채를 사는 거에 국한이 된 거예요. 국채니까. 근데 지금 얘기는 완전 다른 게 나왔죠. 뭐야? 회사채를 사주겠다는 거야. 회사채. 회사채가 뭐예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 회사가 돈이 없어. 현금이 없으니까 보통은 주식을 증자를 한다든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회사가 고민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 사주면 너희들한테 우리가 이자 줄게 이래갖고 조금만 돈 좀 꺼줘 이거거든. 그 회사채까지 미국 연준에서 사주겠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 경제 부양 정책이죠. 기업에게 현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하게 미국이니까. 뭐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예전에 EU에서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이 지금 이거를 환영한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게 우리가 어 봤듯이 이게 모르는 거야. 잠깐만 이거 모르는 거야. 뭐가 모르냐? 기업의 채권까지 사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연준이 그렇게까지 나서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냐? 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대폭락 시즌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야 저거 말고 이제 쓸 카드가 있어? 없어. 이제 이것까지 썼는데 마지막 끝판왕이 등장한 거예요. 마지막 끝판왕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인젝션을 했는데 뭔가 뭐 약을 주사를 놨다 이거야. 그런데 안 된다. 야 경기가 안 사는데 이러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거야. 예, 다 같이 죽는 거야.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우리가 유동성 인젝션 해줄게 이러고 빡 나온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번에도 유동성 마법에 기댄 증시. 이 유동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일단 넣어준다라는 거야. 이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넣어줄게. 자 이제 돈 가지고 니들이 뭐 할 거 해 이러고 넣었어요. 근데 미국은 내수라도 사면 살 수 있어. 근데 이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어쩌겠어. 예, 어쨌든 미국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우리나라도 오를 거 아니에요. 자, 유동성이 과연 이번에도 먹힐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회복 신중로 곤두박질 치다가도 또한 매입 한마디,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한마디에 반등을 다시 이어가고, 떨어졌다가 팍, 떨어졌다가 팍.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막 끌어올려줬죠. 자, 뉴욕 증시도 500포인트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고요. 어저께도. 오늘 우리나라도 꼭 끌어졌다가 100포인트 다시 올랐어요. 엄청난 지금 롤러코스터입니다. 강한 랠리 추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증권가의 분위기다. 경기 침체가 이 주가 반등의 강도 속도 침체기보다 다 빨랐다. 이게 가다가 확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유동성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주식이라는 게,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돈 관리를 막 영원히 막 그렇게 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경기가 좋아졌다 라는 지표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채 매입을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식이 다시 고꾸라지겠지. 이런 원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야. 즉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 자금이라는 것, 유동성이라는 것이 장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 처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주가 회복 속도를 보면 1개월 내에 20-30%로 회복, 3개월 뒤에 30에서 50%, 6개월 내에 1년 뒤에야 70에서 80% 회복. 근데 이번 증시가 벌써부터 80%를 회복했다. 그 속도가 빠른 만큼 과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하지만 처방의 강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원상 복구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 나오는 FMC의 그 예측을 보면은 1년 이상 역시 걸릴 수 있음을 식사한다. 주가 회복 속도가 시장에서 너무 가팔라서 가팔라지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실제 경기는 좋지가 않은데 주가가 먼저 너무 앞서간다라는 거야. 이래서 알아서들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뭐 미국에서는 지금 그 주식에 막 돈이 막 몰리는 이유가 돈 쓸 데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 사기도 무섭고 뭐 부동산은 더더욱 힘들고 이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또 주식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한 회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작전주 형식으로 주식을 끌어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개미들의 주식 투자는 눈물로 끝날 거다. 억만장자 투자자의 경고라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얘기예요. 리언 쿠퍼만의 경고. 파산 기업을 사는 건 과열 투기일 과열 투기일 뿐 어리석은 짓 더하게 내버려둬라 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들의 주식 투자는 눈물로 끝날 거다. 우한폐렴으로 주가가 급락한 틈을 따서 개미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데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할 것. 자, 이 로빈 후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주식 거래 앱인데,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새롭게. 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에 대해서 개미들이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눈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로빈 후드는 1,300만 개 계정을 보유하고 앱으로 무료 수수료를 내서 올해 들어서만 300만 개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 거래 앱 같은 거. 거기서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로 했다. 로빈후드 투자자란 말이 외국에서 화제가 되는데, 하지만 얘네들이 알고 봤더니 파산한 자동차 임대회사 허츠 글로벌 홀딩스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 완전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작전 들어가서 작전. 또한 연방준비제도에 막대한 자금 공급을 언급하며 카지노는 문을 닫았고 연준은 2년간 돈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거래하게 내더라. 내가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거래는 눈물로 끝날 거. 빗 빠진 두 개에 물 붓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주식판이라는 게 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그림이 카드 자체를 미국에서 빨리 내놨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심 깊게 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이후에 이제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내놓을 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서운 거는 우한 패럼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꾸. 계속 또 뜨고 또 뜨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끝나면 대체 어떻게 장사하라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이제 하나둘씩 골로 가는 거죠. 벌써 뭐 우리나라에 뭐 두산 날아가고 뭐 날아가고 막 이러듯이 한두 개씩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거지. 지금은 꿈을 꾸고 있다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우한 패럼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베이징 패럼으로. 전문가. 베이징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 우한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 우한 베이징 우한이래. 베이징 우한 패럼 발병지. 신파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우한 패럼보다 더 전염성이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났다. 베이징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감염. 4일 동안 79명의 확진자가 나온. 심상치 않다는 거. 베이징에서만 79명이 나온 건 예상 밖이다. 우한시에서의 폭발적인 확산은 바이러스 전파가 비교적 쉬운 겨울철이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가 힘들 수 있는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은 우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 지금 만약에 저 베이징 바이러스 속도가 진짜 더 세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좀 막 시장이 막 롤러코스터가 탔다라는 것만 해도 좀 쉬운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일보 직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일단은 페드에서 나온 부양 정책이 약발이 받는다고 할 정도면은 못해도 코스피가 한 2,300까지는 가야 돼요. 2,300 이상은 가줘야지 그래야 페드 약발이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은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 올라. 근데 지금은 이제 위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야 저거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은가 본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보니 분명히 이제 상승에도 이제 그 상방 압력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옛날 같았으면 저런 거는 뭐 저런 거 나왔다가 바로 2,400 넘어가는 거, 2,300, 400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지금 호재가 나온 거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진짜 터졌어. 예. 오늘 대박 터진 뉴스 갖고 와봤습니다. 뭐 다 아실 텐데, 야 이거 아주 시원하게 터졌구만. 이 박상학 대표님이 아주 큰일 하셨어요. 쓸데없는 그 사무소. 어차피 그 정권 바뀌면 뭐 우리가 날릴 거였는데, 날렸어. 터졌어. 북한. 이 병신 새끼가 이거 뭐 DJ 넥타이랍시고 아주 꼴값 떨고 육값 떨고 아주 빨갱이 짓 하더니만 북한이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습니다. 북남용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 경과지 사흘 만에 북한 개성공단 인근 남북 연락사무소에는 호금과 연기가 관측된 직후 통일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야, 이거 날라갔다라는 거야. 김여정의 경고 직후 괴뢰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새끼가 김여정 발바닥 핥았납시고 김대중 넥타이 메고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걸 이러고 아주 그냥 아주 빌었어 아주 굴욕적으로. 그러나 이런 문재양의 이런 읍소에도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해버린 뒤
쓰레기들과 이런 무기란 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된다는 경로한 민심에 부응한 깨깨, 예, 남김없이 받아야 된다는 경로한 민심에 부응한 것.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 파괴라는 말을 4차례나 강조한 북한. 예. 여기는 그 공동연락사무소는 이 문재인 새끼가 통일부는 일부 비용만 승인받은 뒤 100배가 넘는 97억 원을 개보수에 사용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어났었다. 이 새끼도 국민 세금을 이딴 식으로 빼돌린 거야. 북한을 위해서. 그래요. 결국 그렇게 돈을 넣어놓고 소장급 회의도 한번 열지 못했다. 야, 돈은 돈대로 그냥 퍼부었구만. 어저께 제가 얘기한 뉴스 중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시키려고 했잖아. 저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돈을 퍼부으려고 했다가 지금 오늘 폭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폭파된지 한번 보시죠. 이야, 폭파된 장면 한번 봐봐. 시원하구만. 에? 옆 건물 유리까지 깨질 정도로 3초 만에 사라진 연락사무소. 이야, 이거 시원하구만. 우리 국민 세금이 그냥 확 하고 날아가네 그냥. 이야. 남부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 순간이 공개됐는데, 예.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군 관계자는 폭발이 시작되는 거로 볼 때 미사일 같은 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해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옆 건물까지 유리창이 우수수 쏟아져 내린 만큼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은 유리창이 깨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나 보고 여기서 터트렸는데 얘가 깨지는 거지 지금. 요렇게 와장창창창 깨져서 유리창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3, 4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버렸다. 폭발했다는 연기가 인근을 뒤덮었다. 그래요. 병신 같은 새끼들 정말. 에휴,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더니 결국 똥돼 버렸어. 연락사무소 완파 공식 확인. 비참하게 파괴시켰다. 야, 이거 합성 보소. 이 새끼 턱 내려 이 새끼야. 북한 매체들은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요라는 폭음과 함께 동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 예. 박살이 났구만요. 예. 자,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했고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잘한다 아주. 그래. 예, 막 나가는 거야 북한 새끼들아. 요거 아주 지금 이게 웃긴 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터뜨린 거 아니야. 또 내일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 예. 근데 사실 북한 떡밥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냐 싶기는 하는데 이거 모르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개성공단 주가들은 아주 그냥 다 박살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개 박살날. 설마 개성공단 주가 주식에 넣은 사람은 없겠지. 예.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웃긴 거 오늘 빨갱이 통일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 예,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터진 거야. 얼마나 웃겨. 국회에 나온 통일부 장관. 제가 여기 와 있는데 폭발 터졌는데요? 황급히 떠나.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국회에 나와 있는 도중에 터뜨렸어. 예, 이 새끼가 당황해가지고 어이씨 이거 뭐지? 아 이게 뭐라고요? 이러고 당황했어요. 김현철 새끼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에 대해서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었다. 좀 더 정확한 상황, 예고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이 웃긴 새끼구만 이거. 당신이 여기 와 있는 상황에 폭발이 벌어졌다.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에 김현철은 네, 조금씩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이러고 얼버무리면서 뛰쳐가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어느 정도 예고된 면이 있었다라는 개소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 이 새끼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주는 건 뭐 고맙기는 해. 원래 빨갱이 놈들이 원래 제정신이 아닌데 이 제정신이 아닌 새끼가 또 뭐 한둘이 아니죠. 이 새끼도 내가 볼 때는 좀 정상의 범주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물을 폭발을 시켰는데 이 새끼 한다는 얘기 좀 봐라. 대포로 폭발 안 시킨 게 어디냐? 헐. 대포로 폭발 안 시킨 게 어디니? 고맙다 이 새끼야. 그럼 북한한테 절이라도 할까 이 새끼야? 아이고 정말. 이 새끼가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송영길 이 새끼가 북한이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는 식의 말을 했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아니 지금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대포로 쐈냐 뭐 TNT를 설치해서 폭파시켰냐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연기의 새끼 이 새끼 웃기는 새끼구만 이거. 이 새끼 이래놓고 오늘 욕을 처먹는 대로 처먹으니까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어요.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던 송영길 2시간 뒤에 용납 못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새끼도 골 때리는 새끼구만. 주둥질 잘해 이 새끼야. 송영길 이 새끼가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비용신 같은 새끼. 예. 이 새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남북 간의 이 폭파가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대포로 폭파든 다이나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송영길이 이런 식으로 언급한 건 지 주둥이로 지가 얘기했던 대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는 발언이 빚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대포로 폭발하는 게 어디냐라는 개소리 하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고 그냥 황당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건물 해체하는데 대포를 쏘는 나라도 있냐 하면서 진중국간이다고. 송영길의 낙관적 생활태도와 창조의 개그 감각만은 높이 평가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얘는 좀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하여튼 이 새끼들이 북한 얘기만 보면 하여튼 애들이 맛이 가버려. 나사가 막 빠졌고 애들이 맛이 가버리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지금 통합당에서 오늘은 유효타를 날렸어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공격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대통령직 내놓으라. 아주 유용한 유효타를 날렸어. 국군이나 국민 생명을 잃게 되면 통수권자로서 직을 내놔야 된다 이 새끼야. 예,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니 미래통합당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인이 생명을 잃거나 국민이 생명을 잃은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직을 내놔야 된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당연한 거지. 아주 잘했어. 잘했어. 일단 통합당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게 뭐 다 문재인 새끼의 잘못된 대북 유화 정책 바로 그게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본적으로 대북 정책을 바꿔라.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자제해라.
과거에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생겼듯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과 군인들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태로 인해 앞으로 이런 게 발생을 한다면 문재인 새끼는 대통령직을 내놔야 된다. 이게 다 아주 좋았어. 예. 그래요. 그랬답니다. 예. 간만에 점수 땄어. 예. 간만에 점수 땄어. 자, 이게 지금 이 폭발과 함께 보면은 뭐 얼마가 날아가느냐? 한 3만 원 날아갔나요? 아니겠죠. 보시죠. 무려 170억이 날아갔습니다. 이야, 이게 하면서 이게 폭발이 이렇게 났잖아. 폭발이 이렇게 확 난 거야. 폭발이 났는데 170억도 날아갔어. 북한이 오늘 폭파한 건물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2018년도에 103억 원을 들이고 이듬해 54억 원, 또 11억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들여서 무려 170억 가까이 168억이 들었다. 여기로 토지는 북한 거고 건설비는 남측이 모두 부담했다. 이렇게 국민 열세가 170억 가까이 투입됐는데 김여정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 이건 남북 정상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거.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지. 자, 요 남북연락사무소가 문재인 새끼가 그렇게 자랑질하던 내용이었는데 그냥 폭발이 돼버렸어요. 아주 진짜 이딴 데다 이렇게 돈 들여갖고 한 것도 웃기다 씨. 통일부 새끼들의 내용도 웃겨. 철도 연결 같은 사업에 전액 불용 처리,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여기 집행란에는 비공개라고 쓰여있다. 이 새끼들이 북한에 어떻게 돈을 줬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야. 산림협력 역시 1,1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전액 불용 처리, 비공개라는 거야. 아직 쓰지 않았다라는 건데 하지만 비공개라고 있어요.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지금 다 비공개를 하고 있어. 이게 근데 이 건물만 일단 100억 넘게 날아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심각한 얘기가 나온 게 뭡니까? 야, 이게 지금 군사합의 또 어기고 또 이거 뭐 평화협정도 어기고 이거 우리나라의 재산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한 거 테러 아니냐? 이제 북한한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 이 문제죠. 170억이 들어간 연락사무소인데 북한의 일방적 폭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 자, 남북사의 투자보장 합의서에 저촉 가능성이 있다. 예. 북한이 폭파한 이 공동연락사무소. 자, 남측이 다음이라도 북측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가? 100억이 넘는 170억이 들어갔는데 북한이 폭파하면서 잿더미를 변해버렸다. 뭐 개보수도 하고 신축하고 뭐 하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막 들어갔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은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 제2조 2항에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걸 지금 어긴 거죠.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긴.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 조처를 해야 한다면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고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적촉이 된다는 거예요. 공업지구에는 투자가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걸 과연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북한 새끼들이 룰을 어긴 건 맞다라는 거야. 이제 문재인 새끼가 이걸 받아내렸는데 문재인 새끼가 그러겠어. 오히려 돈을 더 주겠지. 열심히 더 강하고 가열차게 북한을 더 도와주겠습니다. 이지랄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번에는 북한이 어떤 단계로 가는지 함께 보시죠. 판문점 합의도 불타버렸습니다.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지금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자,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 거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긴 거죠. 예. 자, 일단 이거는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쭉쭉쭉 내려가는 거. 군사도발 단계를 받고 있는 북한. 자, 이번에 폭파는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남 적대 조치 중 두 번째 단계다. 처음에는 모든 연락을 단절한데 이번에는 철거 조치를 했다. 확실히 남조선과 결별할 때가 됐다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 폭파는 북한이 다음 행동 단계인 9.19 군사합의 파기 및 군사 도발에 나설 거라는 압박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기감을 높여 대외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난으로 틈이 벌어진 내부 결속을 꾀하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락사무소 폭파는 즉흥적 결과가 아니라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세우던 계획으로 봐야 한다. 개성공단 시설물 파기,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가는 수순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제 곧 있으면 개성공단 파괴, 군사합의 파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개성의 군전진 배치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또 군인들 딱 있으면 또 우리가 알마. 개성공단 애들 또 징징징 따면서 막 우리 거 살려줘 이러면서 징징 짜면서 이제 문제는 타설하겠지. 예. 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병력을 재배치하는 후보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 일대를 꼽았다.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딱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개성공단 이제 뭐 날아가는 거죠. 징벌의 불벼락을 안길 것. 예. 일단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예. 문재인 새끼가 굴러들어온 복도 차버린 거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멍청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 멍청하다는 건 뭐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이런 상황에 적화대의 반응 한번 보시죠. 이 전화가 새끼들. 적화대. 북한보다 국내 언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언론 탓이야. 이러고 한가한 새끼들이에요. 적화대 핵심 관계자가 우리 민족끼리의 문재양을 멍청하다고 지칭한 댓글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입장도 아니고 독자 감상글 코너에 올라있는 걸 언론이 왜 보도했는가 이러고 따진 거야. 우리 언론의 기사를 보고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일보는 제목을 아예 우리 민족끼리 댓글이 아니라 통칭의 북한이라고 하면서 원색적 댓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과연 언론에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새끼들이 아니 지들이 이제까지 촛불 집회하고 막 이럴 때 거짓말은 무슨 300조가 어쩌니 무슨 화장대가 어쩌니 거짓말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들 불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펴요. 한심한 새끼.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문제야. 문재양을 비난한 대남 선전 매체보다 보도한 언론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적과대가 문재양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북한보다는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을 특정해 비판한다는 문재인의 대통령의 댓글은 양념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치 같은 새끼 정말. 문재인은 북한 댓글이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는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북한에서의 댓글이라는 건 그런 식이 아니죠. 관리자만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일반인이 다는 댓글과는 다르다는 거죠. 또한 적화대가 탈북자의 대북 전달을 백해무익으로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음과 달리 북한 댓글에 그런 무대응한 모순된 태도가 나온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비난에는 관용하고 그걸 어떻게든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하고 이를 보던 한국 언론에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미친놈들이 아니야. 빨갱이 새끼들. 조평동도 아니고 산하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적화대가 대한 걸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걸 보도했다고 지랄이셔 그러면 이 새끼야. 하여튼 멍청한 새끼들 저러다가 오늘 폭파당하고 나서는 또 누구 탓하려고. 이게 다 언론 탓이고 이게 다 대북자다 탓이 이 지랄하려고. 멍청한 새끼. 오늘 또 종인 할배가 가만 있을 수 없죠. 하여 북한이 약속 먼저 깼는데 왜 약속에 집착을 해?
문재양에게 직격탄을 날린 김종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정은이 말한 약속에 대해서 문재양에 대해 아니 북한이 먼저 약속을 깼는데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너 이 새끼 빨갱이 새끼야. 문재양은 김정은과 했던 약속을 뒤로 물릴 수 없다고 개소리인데 이미 김정은이 약속을 깼는데 혼자서 저러고 앉아있어 이 새끼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은 이미 군대까지 진출시키는데 문재양 혼자서 막 김정은과 약속 지켜야 한다고. 약속만으로 평화를 못 지키지 멍청하게 북한이 먼저 약속 깬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집착을 해 빨갱이야. 국민은 위협으로 보호받을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에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김정은 약속하던 소리 하고 서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때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즐거운 뉴스가 있네. 혹시 그 며칠 전에 탈북자 당선인에게 분수를 하려고 분수 넘은 개소리 했던 김갑수의 뉴스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뉴스를 이제 갖고 와서 김갑수 너나 주제 박해 이 새끼 하면서 때린 적이 있었는데 함께 보시죠. 지성호를 너를 받아줬으면 분수를 하려고 막말을 했었던 김갑수 방송 하차. 탈북민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우리가 받아줬으면 분수를 하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됐던 김갑수가 방송에서 하차됐습니다. 김갑수는 전단살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 의원을 향해 분수를 하셔야 한다면서 막말을 이걸 3번이나 말했어요. 방송에서. 김갑수 이건 정신 나간 발언은 탈북단체에 대한 살포에 비판하는 도중 나왔는데 상관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응? KBS 측은 김갑수에 대해서 해당 방송 이틀 뒤 김원장 앵커가 김갑수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는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판단됐다. 예. 그러면서 하차를 시켰다고 합니다. 꼴 좋다 이 김갑수 이 새끼야. 주제 파는 너나 이 새끼야. 꼰대 새끼. 자 여기에 독도 여러 가지 독이 있어요. 독사한테 있는 독도 있고 뭐 염상 같은 독도 있고 뭐 항아리 같은 독도 있고 뭐 독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 중에 독은 역시 돈독이지 돈독. 야 이 새끼 돈독 올랐네. 이 아줌마 진짜 돈독 올랐어.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 이제는 국민 예산을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지 사람들을 다 꽂아놓고 자기가 돈을 받는 거야. 대단한 아줌마. 대단한 아줌마. 윤미향이 심사를 하고 정의연이 받았다. 16억. 저 웃고 있는 거 봐라.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심사위원회 윤미향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를 대거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가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가부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정의연 이사들이 셀프 심사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려 16억 원이 지급됐다. 이야 대단하구만. 자 미래통합당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등에 정의연 이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록 결정 관련 사항이나 생활지원사업 뭐 등등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줄지 말지를 그 시민단체에 있는 새끼들이 심사를 해? 정의연 이사들이 여가부의 심의위원회 이름을 올렸다. 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 선정관은 역할이 다르다고 했는데 거기다 선정위원회는 정의연과 전대연이 참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심사위원은 윤미향이 참여했지만 윤미향 등 정의연 이사들이 참여했지만 보조사업 선정위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은 사업보고를 받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여가부 새끼가 완전 거짓말하고 자빠지는 거야 지금 이 새끼들. 이거 다 고소고발해야 돼 이거. 이거 직권남용이야 이거. 이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야 이거.
올해까지 무려 16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정의원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를 받았다는 현장 실사를 통해 제대로 돈이 쓰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여가부 장관 이정옥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보고하려다가 뽀록이 나기도 했고, 여가부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정의원 관련 자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발악을 한 거죠. 여가부와 윤미향이 짜고 쳐서 국민의 열쇠를 받는데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있었던 것 아니냐. 여가부가 정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바로 고소해! 말만 하지 말고. 윤미향은 무려 11차례 자기 개인 계좌를 동원해서 모금을 해왔다. 이용수 할머니 역시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죠. 여가부가 같이 한편이 돼서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지금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돈독으로는 우리 미양 언니 육수녀 뭘 했을까요? 와우. 이 와중에 또 계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아줌마야. 후원금 유용 논란이 한창인데 후원금 계좌를 연 윤미향. 일부 시민들은 18원을 보내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줌마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정말. 윤미향 새끼가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미향은 후원금 안내문을 통해 투명한 후원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개수를 썼는데 이에 조수진 미래통합당은 당혹스럽다. 독재정권 때도 흔치 않았던 여당의 단독 국회의원,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틈타 후원금 모금까지 나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윤미향의 후원금 계좌를 18원을 입금하며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이 투명한 후원금을 내세우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웃기는 아줌마네. 이 아줌마 뭐야? 자, 어저께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다 먹었어요. 법사위까지 다 먹고 뭐 상임위도 좋은 거 다 먹고 그러자마자 지금 반민주당이 뭐를 하느냐. 첫바따로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더러운 썩은 좌빨 새끼들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법사위 차지하자마자 윤석열 손보기 나선 반민주당. 한명숙 총리권부터 추궁하겠다고 하는 반민주당 쓰레기 새끼들.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반민주당이 윤석열 손보기에 나섰다. 김종민 새끼는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거부터 추궁하겠다면서 한명숙 수사 과정을 추궁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부터 먼저 부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거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아니냐고 묻자 정식 이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거, 중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 행사를 했는지 방해했는지 조사해봐야 될 거, 유시민 수사를 하는 거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언급하면서 검사장 해명과도 배치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사 과정을 밟아야 된다. 박범계도 법사위원이 되었다면서 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킬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있다. 최강욱 새끼도 뭐야 이 새끼. 공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아주 웃기는 나라가 되겠네. 예. 일단은 통합당이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통합당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일하지 못할 국회가 출범했어요. 주호영 사퇴라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올스탑이 되어버렸어. 주호영 민주주의 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절대다수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도 사퇴 의사 고소하고 상권분리 붕괴에 절망감을 느낀 주호영이라고 하는데요. 예,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과 집권 여당 단독 본회의로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일하지 못할 국회 출범에 원내대표가 사의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나왔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갑작스런 사퇴 선언에 깜짝 놀란 통합당 의원 사이에서 협상이 아닌 협박으로 진행됐으니까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버렸어. 일단 파국의 순간까지 주호영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제기되지 않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조준한 느낌이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주호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타격해 김종인 비대위로 흔들자는 보관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의원이 이제 그런 의도로 갖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게 뭐 조경태, 장제 뭐 이런 애들 있겠지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의를 거둬들이지 않고 코로나 추경한다면서 간호사 위험수당도 안 주고 급하니까 해달라고 무슨 종전선언 결의안까지 내줘. 뭐 지들 맘대로 막 하겠다는 반민주당.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일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는 그거를 심해서 삭감하는 게 본연의 일 아니냐. 응? 근데 마구 통과시키고 있다. 그럼 국회를 왜 둔냐 라면서 지금 막 따지고 있어. 집권 여당은 정신없이 의사고만 두드려 통과시켜준 게 일하는 국회인 것처럼 해괴한 프레임을 날조하고 있다. 삼권 분립에 우리 헌정 질서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래요. 동반 사의 표명을 한 이종배 원내지도부. 이렇게 이제 공백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이제 합의할 게 없어요. 당장 16일 통합당 일정 공지에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의 일정이 빠진 것은 물론 순번제로 운영되던 원내대변인의 당번 공지까지 사라졌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압박에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 강제 배정하는 등 헌정사의 오점을 찍으며 임기를 시작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지만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본회의 소집이 앞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척 모양새를 갖출 야당 원내대표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상임위 출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통합당. 국회법에는 국회 부의장과 협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 국회 부의장이 없기 때문에 협의할 상대가 없어 강제 배정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정보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야당 간사가 아예 없으면 간사와 협의할 의사 일정과 개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공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대표도 없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소위마저 강제 배정해야 되는데 정치적 무리수가 연속적으로 뒤따른다. 소위의 강제 배정은 국회법의 근거마저도 없다. 그러면 아예 올스탑인 거죠 뭐.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실제로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불참 속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의 본회의 구색 맞추기로 동원되던 여러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모여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의 활동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원내대표 우리는 상임위에 안 나가겠다. 강제 배정됐기 때문에 안 나간다. 상임위를 둘러싸고 여당이 하지 말았어야 될 선을 넘어서 버렸다 라면서 지금 일단은 통합당에서도 야 어차피 대표가 없으면은 합의할 것도 없고 그러면 뭐 무조건 올스탑을 시켜야지 어쩔 거야. 거기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 국회의장 새끼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뭐 합의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거를 주호영이 노렸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호영이 던짐으로써 상황을 올스탑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신이겨진 의회 민주주의 통법부의 시대가 맞다. 독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당 새끼들끼리만 모여서 본회의장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이 벌어졌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통법부로 돌아가는 서막이 올렸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쓰레기 새끼들과 모여서 본회의를 강행했는데 지들끼리 상임위원장을 뽑고 아주 생쇼를 벌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 명단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배정을 해버렸어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국회의장 지맘대로 이 새끼가 박병석 이 쓰레기 새끼가
이 같은 꼼수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거는 67년도에나 있었던 강제 배정한 일이 53년 만에 일이야. 뭐 민주화라고 외친 이후엔 처음인데 지들이 민주화 거리고서는 군부 독재가 하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의당도 통합당도 모두 불참하고. 통합당에서도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어디로 간지 한번 보시죠. 통합당 강제 배정을 당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면서 우리 다 사임하겠다. 그리고 상임위원 범 그냥 다 사퇴해버리고 안 해 이 새끼야 이러고 해버렸어. 왜 안 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올스탑인데 뭐. 그 같이 죽자 지금. 이거. 미래통합당이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자리를 일가 사임계를 제출해버렸다. 통합당은 전원 사임 카드를 꺼냈고 이걸 국회의장이 왜 지 맘대로 박병석 이 새끼가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하는 거 말이 되느냐.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 이런 식의 보임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냥 다 내버려. 사임계를. 박병석을 찾아 헌법상 유리없는 의회 폭법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박병석에게 항의했다. 박병석을 비판했다. 박병석은 의장도 아니다. 어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분은 사회권을 가지만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상임위 강제 배정은 헌정사상 없던 일 아니냐. 이 군부 독재 때도 잘하지 않던 건데 건너서는 안 될 강을 민주당이 건너고 말았다. 목줄에 채워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로 머물진 않을 거다. 이러고 아주 그냥 화가 빡친 거예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지면서 이렇게 어렵게 민주주의 발전시키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당이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이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통합당의 스피커는 요란했어도 내세울 카드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황교안 체제 당시의 극한 투쟁이 역효과였기 때문에 이제 못한다는 거죠. 더워서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이콧 2에 마지못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법사위원회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견제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나가래 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죠. 자,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통합당이 마땅히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당이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의석수가 작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면 상임위를 갖고 하면 저희 보이콧을 하고 사임계를 내갖고 그러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상임위가 돌아가려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원내대표도 없어. 상임위도 안 한다고 해. 뭐 거기가 국회의장이 계속 강제 배정을 하면 강제 배정할 때마다 사임하면 돼. 이러니까 지금 일단은 공회전을 만들어 놨다 이거야. 각도는 만들어 놨는데 과연 여기서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결국 이게 뭐야. 명분 싸움이라는 거야. 명분 싸움에 들어가는 거야. 명분 싸움. 그런데 이 통합당의 문제가 뭐냐. 이게 광우병 이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테크닉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죠. 그래서 있는 게 이제 토론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만큼 이걸 잘 공론화시켜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느냐가 이제 남은 키라는 거야. 거기서 김종인이라는 스피커가 있지만 사실상 토론에 나가서 어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일종의 이런 그 뭐라고 해 그런 뭐라고 해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런 테크닉을 갖춘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용욱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고 말잘하는 애들이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파 진영에서 요즘에 와서 뭐 공격을 한다면 무슨 뭐 길바닥에다 마이크 들고 뭐 쌍욕하는 걸 공격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 공격이 아니야. 그럼 아무도 안 들어줘. 그딴 거 해봤자 뭐
그 길바닥에서 뭐 몇백 명 듣지 기억도 안 나 그런 걸 하루만 지나면. 그게 아니라 이제 토론장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만 잘해도 벌써 유시민 처벌하고 막 전용대 봐봐요 막 그러면서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확 떨어지는 것도 다 그런 토론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한데 지금 통합당에서 그럴 실력자가 없어요.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고 뭐 남는 사람이 없어. 뭐 다 와가지고 뭐 그냥 뻘소리만 하고 그냥 끝나니까.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종이날배인데 종이날배가 뭐 그 토론장 나가서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타입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어렵죠. 공론화라는 거는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토론. 상대방과 토론하면서 그걸 발라버리고 하면서 야, 저 사람 말 잘하네. 스타성이 있네. 이러면서 점점점 그렇게 호감도를 높여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거. 그게 공론화 과정이야.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그런 토론형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을 여론을 어떻게 만들 건지가 고민거리가 된 겁니다. 명분 싸움에 들어가면은 통합당이 좀 항상 고민거리였다. 예전에도 조금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임위 전원 사임을 했는데 일단 묘수가 없다라는 게 고민거리예요. 여론전을 만들어요. 여론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자, 통합당이 보이콧 여론전 외에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내가 얘기한 그대로죠. 이미 장애투쟁은 뭐 논의고 이제는 하지 못하는 거고 투쟁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어려운 상황. 거대 여당이 의석이 부족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준 만큼 여당을 견제할 장치도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결국에는 계속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자들이 저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이유는 통합당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법이 없다.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봤기 때문에 결국엔 들어가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굴리고 이제 법을 보다 보면은 방법은 나올 수도 있지. 뭐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이렇게 갑시다. 라든지 뭐 여기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걸 활용해 봅시다. 이제 항상 그러면서 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론전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역시 스피커의 역할이 중요한데 종이날배가 확실히 좀 뛰어난 면이 있는 것 같아. 요런 것들은 아주 좋은 발언이죠.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돼. 아주 임팩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수인만으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나 한번 보자고. 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이 지는 거야. 니들이 의석수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뭐. 의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 야, 일방적으로 니들 맘대로 하고 막 선출도 니 맘대로 하고 아주 기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게 이게 다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보가 과거에 어땠는지 봐봐. 다 망했어. 네, 뭐. 근데 뭐 이렇게 막 가고 가면 뭐 우리가 뭐 어쩌겠어. 우리는 뭐 말인데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다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일단은 민주당이 이거 다 민주당이 알아서 하니까 민주당이 잘 치는 거야. 요거 아주 좋아. 다르긴 달라 역시. 그 종이달배가 이거 하나는 조금 잘해. 일단은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뭐 문간 발들이기 기법이라고 하나? 일단 발을 얹었어. 이거 다 여당 책임이니까 뭐 앞으로 다 여당 책임이야. 여당 책임이야 여당 책임 이러고 있습니다. 오마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네요. 자, 통합당에 묘수가 있을까? 딱히 수가 없는 통합당. 쭉 내려보죠. 자, 여론전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한 대로 역시 여론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말만 안 주세요. 거대한 당이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상임위를 구성했던 명분. 이라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통합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냐. 자, 통합당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걸 명분은 어떻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박병석 일단 국회의장 이 박병석 새끼에 대한 압박을 간다. 이 투트릭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박병석 새끼가 과연 얼마나 막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예. 종인 할배는 이제 과거 사례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어떤 감성에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일종의 여론전도 병행했던 통합당 종인 할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했다가 망했어 이러면서 과거 사례를 갖고 옵니다. 예, 뭐 박정희 정권의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 갖고 좀 그렇긴 한데 과거 역사를 볼 적에 다수파인 여건이 횡포가 정치적으로 항상 큰 문제를 야기해 갖고 망했잖아. 예? 그러면 뭐 여권 스스로 책임져야지 뭐 어쩌겠어. 예, 그러면서 일단은 과연 어떻게 이제 뭐 여론전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텐데 쉽지가 않죠. 언론이나 이런 게 다 도와주질 않으니까. 예. 이런 와중에 강경투쟁하자는 사람들이 있네요. 통합당 초선 중심으로 강경투쟁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경하게 갑시다 이건데 과연 어떻게 갈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당내에 누가 그 자리에 있던 법사위원직 사수는 어려웠을 거라고 재심적으로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거. 당내부에서 전략가라 불리는 주호영 말고는 마땅한 대안도 없다. 일단 뭐 원구성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담도 있고 마땅한 대안이 진짜 없는 상황.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의총을 소집해서 주호영을 재심의하자. 일단은 초선을 중심으로는 한 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강대강 대치를 벌이자. 주호영이 있으면 어찌됐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쟤네들한테 밀린다. 작전상 문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협상할 대상도 없으니까 일단 일이 홀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가갖고 우리가 여론을 일단 끌어올릴 때만큼 끌어올려보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한 달간 우리가 버텨야 된다. 한 달 정도는 지나서 재심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일단은 요 홀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박병석 이 새끼가 문제야 이거.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뭉클한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인 지지 현수막을 내리고 한국전쟁 현수막을 올렸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말이죠. 주한미군 외벽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고 하는 현수막을 내리고 한국정제 70주년을 기리는 잊지 않습니다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예,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사진 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오늘은 참 다이나믹한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 폭발을 했다. 야, 진짜 터트릴 줄은 몰랐네. 이 문재인 새끼 이거 이 뭐야 저기 NSC 긴급 회의도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숨어 있어 이렇게 쫄았어 이거. 수령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징징 짜는 거지. 뭐가 부족하십니까 수령님? 멍청한 새끼.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트럼프랑 무관하지 않은 게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못했네. 북한이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지금은 대선을 치러야 되고 대선을 앞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문재양을 목을 조르겠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이 뭐라고 하지? 빨갱이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겠냐. 결국 그 얘기는 트럼프가 재선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 트럼프가 북한 하나 제압을 못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또 아 그쪽 나라는 그쪽 나라 얘기지 우리가 왜 참견하냐 막 이렇게 되고 북한이 미국 니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럼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선을 바라볼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지. 북한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냥 가만 참자니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엔터테이닝이 될 거고 조용하게 있어 줘야 되는데 조용하게 안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인제 나는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 인제 슬슬 북한이 트럼프한테 에 트럼프의 대선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뭐 문재인을 쪼아 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왜냐면 문재인이 지가 문재인이 어쩐다 해서 뭐 북한한테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미국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주는데 뭐 어쩔 거야. 미국이 안 된다는데 미국이 안 된다는데 어쩔 거야. 바로 결국 그런 점에서 이게 인제 그 트럼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벌써부터 이게 한번 제대로 좀 찬물을 끼얹어 보겠다. 그래서 '트럼프 우리 좀 봐 줘.' 뭐 이런 내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왜냐면 건물 파괴라는 게 막말로 얘기를 해 보면은 어 우리나라만 잣된 거잖아. 우리나라만 손해 본 거야 지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충분하겠지. 북한 새끼들이 저거 군대까지 막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야 이거 씨 한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미군도 있는데 이거 어쩔 거냐. 미군을 뺄 거냐. 더 늘릴 거냐.'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음. 이 럼프 형이 인제 머리가 좀 아플 시즌이에요. 이번 연말에 인제 대선도 있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북한 새끼들도 제압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지금 쉽지가 않아. 예. 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북한 문제가 과거에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깊게 개입을 했단 말이야.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발언만 하고 겁만 줘도 북한이 덜덜 떨면서 인제 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직접 가서 만나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좀 다르지.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어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대다수가. 근데 에 트럼프가 이걸 업적화했고 그거를 자랑질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 반대 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국의 어떤 그런 엄청난 걸 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김정은을 끌어내 갖고 악수까지 하고 사진 다 찍었다 이거야.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러고 뭐 쇼오프를 했는데 아니 젠장맞을 그렇게 약발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새끼가 저렇게 막 협박질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바이든이 가만히 있겠어? 뭐 상대방 후보가 상대방 진영에서 트럼프를 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겠냐고. 지금 당장 좌빨 매체에서 하루 종일 당장 트럼프가 뭐 완전히 조롱당했다 이러고 그것만 때리더라도 과거와는 이제 그림이 다르지.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 나는 오히려 트럼프가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가서 악수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거든. 그래 갖고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아니 트럼프가 왜 김정은을 만나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막 이상하다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비즈니스를 하듯이 김정은과 만나서 약간 좀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큰 실수였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나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미국 대선이나 이런 데서 북한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게 우리가 경제가 되게 힘들고 전염병이 막 이렇게 창궐하고 이럴 때에 전쟁 위험성이 그만큼 더 커지잖아.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전쟁 위기를 막 조장을 하고 한다. 특히 인제 미군을 트럼프는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약속한 트럼프가 지금 과연 북한과 한국의 이런 동맹국의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인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비중이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왔으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럼프 형이 너무 북한을 좀 띄워준 경향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졸라게 막 두들겨 맞는 것도 있지. 북한은 뭐 어저께도 뭐 미국한테도 까대고 그랬잖아. 당장 얘네가 뭐 미국을 안 깐 적이 어딨어. 밥 먹고 맨날 미국 가는데. 예. 밥 먹고 맨날 미국 가는 애들이잖아. 아. 하여튼 이게 지금 북한 애들이 쓰는 전략 자체가 북한 애들이 쪼끔 좀 미국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면서 특히나 지금 미군 축소 이 부분까지 이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이게 다 미국 탓이다.' 이런 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게 다 미국 탓이니까 종전선언을 하자. 이 민주당 측이 그렇게 나오고 트럼프도 "아이고 남의 나라인데 우리가 왜 하냐."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인제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골치 아프면은 그러겠냐는 거지. 이게 괜히 개입 자기가 너무 깊게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은 북한의 의도가 만약에 인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은 더 세게 예 지금 액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을 보라고 지금 액션하는 거라면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뭐 우리나라를 때려 갖고 우리나라를 때려 갖고 북한이 얻을 게 뭐 있어. 어? 우리나라를 갖고 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렇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어 거봐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이 그대로 또 뉴스 나오네 또. 여기 보면 트럼프 트럼프 도발 트럼프가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음. 이거 방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메시지를 했는데 폭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었다. 뻔한 거 아니야 뭐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폭발을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되지만 당연히 보고를 받았겠죠. 안 받을 수가 없지 미국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쉬쉬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의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중단을 자신의 대표적 지적으로 내세웠다. 그런 만큼 지적이 빗바라게 되는 상황을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서 핵미사일 실험이 줄어든 것, 그래서 긴장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잖아, 지금. 어, 북한이 뭐, 이렇게 뭐, 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협박질 하는 거 뭐, 뻔하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광산 시설, 다른 남북 경협 시설을 차례로 폭파하거나 서해 평화 수역 일대 해안포를 다시 여는 방법들이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가 보면 그렇다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제까지 막 자랑을 하고 막 그걸 한 거야. 그게 인제 트럼프 역시도 나름대로의 뭐라고 해 세계 평화를 원하는 뭐 이런 뭐 PC 충돌한테 어필하기 위한 것도 있고 김정은 새끼한테 뭐 가서 얘기를 했겠지. 뭐 "야 우리가 뭐 근데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정도면 이제 김정은이 알아듣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하니까 머리를 굴려서 "미국한테 돈 좀 줘. 좀 풀어 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저 새끼 왜 저래?' 이러면서 지금 인제 '이거 돌아버리겠네.' 좀 이 상황인 거고. 이게 인제 뭐 미군 독일에서도 "미군 축소한다. 우리나라도 축소한다." 뭐 얘기도 나오겠다. 어 그러니 뭐 대북전단 핑계 삼아서 북한 새끼들이 결국 얼마나 돈이 없고 이렇게 쪼들어대면 뭐 저러겠나 싶기는 한데 이제 거의 뭐 뭔가 인제 터지기 직전인 거죠 지금. 음. 하여튼 빨갱이 새끼들 당황한 거는 개꿀잼이네. 어. 근데 쪼끔 북한 새끼들이 좀 막 나갈 경향이 있어 지금. 막 나갈 겨냥이 있어.
이거 이거 이러면은 이제 럼프 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럼프 형한테 또 가서 막 얘기를 하지. 또 럼프 형이 어떡할 거냐 아마. 근데 미국에서는 야 저거 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이제 고민은 좀 되겠지.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미국에서도 뭐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뭐.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하여튼 좀 미국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됐어. 그렇게 했는데도 저 북한 새끼가 저렇게 나오는 데는 대선 빨이 있다 뭐 이런 거겠지.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겐세이 좀 쳐줄게. 돈 좀 내놔라 이건데 이게 이제 북한 새끼들이 내가 보면은 럼프 형도 그렇고 저기 뭐야 문재인 새끼 같은 새끼는 그렇다 치지만 북한 새끼들은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이라니까. 너무 그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이제 좋게 말로 하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이 새끼들 북한 놈들이 이제서 이제 트럼프 약점 잡고선 돈 내달라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센 척은 해야 되는데 북한이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센 척을 해야 되니 쉽지가 않겠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지금 이 내용이 진짜 모든 뉴스를 다 잠식해서 먹어버려. 이 내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뉴스를 다 먹어버리는 거야. 윤미향이고 뭐고 간에 사실 뉴스가 다 이걸로 이제 완전히 다 몰빵이죠. 몰빵. 그러니까 뭐 뉴스가 계속 북한이 또 뭔 짓을 하냐, 또 무슨 뭐 군대를 갖다 놨냐, 뭐 북한이 무슨 발언을 했냐, 요 뉴스만 이제 남는 거지. 뭐 지금 당장 뉴스가 안 그래도 리스트가 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뉴스가 없어. 이거 또 웃긴다. 북한의 폭발을 트윗한 외신 기자를 친문 문파 새끼들이 몰려가서 기레기라고 욕했다. 뭐야 이거 또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 이거.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이 폭파한 사건을 갖다가 문파 새끼들이 기레기 낙인 찍기로 번지고 있는데 뭐야 이 문파 새끼들 이거. 해당 소식을 트윗해서 사진과 함께 외신 기자가 이거를 트윗했다는 이유로 문파 새끼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한 일이 벌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재 기자는 북한의 폭파 사실이 전달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2장을 올렸는데 문지양이 이렇게 껴안는 모습과 폭파 사진을 같이 놓은 거예요. 한 장은 김정은 새끼랑 문재인 새끼가 껴안는 모습이고 한 장은 폭파한 사진을 올려놓은 거죠. 2018년과 2020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담아 트위터로 올렸는데 2년 만에 극적으로 남북관계가 망한 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시간여 만에 600여 회 리트윗됐는데 여기에 문파 새끼들이 몰려가 욕설로 댓글을 싸고 있다. 기자 양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누가 보면 한국 사람 아니줘야겠다는 비아냥거리다. 예. 병신 같은 새끼들 정말. 아유. 블룸버그는 아무나 뽑는 개나 소라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유 이런 문파 새끼는 되지 말자 진짜. 이재를 향한 욕설과 비난은 계속 이어지는데 예. 매국 기레기라고 써고 나라가 망하길 바라냐. 즐거워하는 X들은 다 나라 왕치 양아치들 뿐. 미친 새끼들. 북한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병신들이 저거. 예? 문파 새끼들의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민정 새끼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승질 임명될 때 이 기자는 해당 소식을 전하는 국내 언론사의 제목을 끔찍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고민정을 비난하는 그 오해한 이들이 이재를 공격한 일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승진 소식의 국내 언론이 시인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자 여성차별적이다. 이거 약간 그 꼴패미와 문파 간의 싸움이네. 예. 예.
그래서 뭐 이지혜가 내가 고민정을 비난한 게 아니라 제목을 문제 삼은 거야. 나는 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트위터를 지우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지들끼리 싸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꼴팸이와 문파 간의 싸움이었다. 잘 정리가 되네. 하여튼 나오는 뉴스들이 대다수가 다 이런 그 북한 이슈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윤미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윤미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개성공단과 저기 금강산이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군대 배치하고 이러면은 이제 나오겠지. 나올 것이고 이 모든 뉴스에 이제 다 북한 얘기만 나오겠네 이거. 근데 이게 좀 그래. 우리나라 건물을 우리가 돈 주고 마련한 우리의 재산인데 그걸 북한이 폭발을 시켰다라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당연히 뭐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건 책임도 져야 되고 일종의 국제법을 어긴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지 맘대로 왜 우리 걸 부셔? 이건 좀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이건 좀 따지고 가야지. 이건 이제 책임을 좀 묻고 우리가 많이 따지고 그래야 될 일이죠. 거기에 그 사실은 이게 문재인 그 돌대가리 새끼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 좀 결국엔 또 예를 들어 탈북 그 단체들 전단지를 막는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저 정도면 되게 웃기잖아요. 전단지 때문에 저걸 폭파시켰다라는 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응? 전단지를 냈다 건물 부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이게 전혀 공평하지가 않잖아. 야 전단지 달린 게 문제면은 북한 니들도 날려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로가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우리가 들여서 들어간 우리의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 거기가 부지가 지 거라고 해서 세워진 건물이 지들 게 아니라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넣었으면은 그거는 우리 자산에 대해서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자산을 없애려고 하면은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막말로 뭐 일본한테만 지랄하던 새끼들이 과연 우리나라 재산을 박살을 낸 북한에 대해서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 계속 비난을 올려야지. 근데 이거 뭐 빨갱이 새끼들이 무슨 대포로 폭발을 안 한 게 어디냐는 야, 뭐 그냥 막 나가는구만. 이것도 미국 탓하는 새끼들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마탱이 가는 거야. 또 빨갱이 새끼들 또 내일 또 무슨 개소리 할 개소리 좀 할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나쁠 건 없죠. 원래 이 새끼들이 좀 개소리 많이 하는 새끼들이니까. 네. 야, 이건 북한 새끼들이 나름대로 좀 몇 가지 계획적으로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왜냐면 폭탄을 설치한 거 아니냐고. 뭐 미사일을 쐈으면 즉흥적일 수 있는데 폭탄을 미리 설치했다라는 거는 미리부터 계획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 설치를 해놓고 저걸 터뜨렸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를 터뜨리려나. 지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뿌려가지고 만들어놨으면은 다 터뜨리겠어. 그 다음 개성공단도 터뜨리려나? 물론 이제 그 폭탄이 계획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포였다면은 뭐 실수로 눌렀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폭탄은 좀 아니잖아. 진짜 웃기긴 하다 진짜.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으니. 근데 만약에 내 예측대로 미국한테 어필하는 거라면 점점 에스컬레이트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이제 문재인 보고 그 삐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 같아. 돈 내놓으라 이거지. 돈은 뜯어내야지. 뭐 결국 돈 못 뜯어내면 북한도 이제 굶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새끼들 이거 정말
이 우한폐렴 때문에 북한 놈들 타격이 어마어마했나 보네. 응. 어. 음. 이것 좀 봐봐요. 여기 보면은 폭파 전과 후 사진이 올라왔는데, 야 이거 명확하게 비교가 되네. 여기 보시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폭파된 후에 없어졌어. 또영영 없어졌어. 여기 요렇게 있는 게 요게 요게 없어졌어. 야 너무 웃긴다. 없어졌어. 깔끔하게도 없앴네. 이거는 지금 이게 그런 건 있죠. 어쨌든 요런 북한이 저렇게 막 나가주면 어떤 진영 논리에서 보면 우파 진영이 좀 호재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정치적으로는 굿뉴스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뭐야 문재인 새끼 빨갱이 짓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이런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 국민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 이거 이러면 되겠냐?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형성되기에 딱 좋죠. 그런 게 형성되면은 문재인 새끼의 이제 그런 빨갱이 새끼들에 대한 반감들을 높이는 거, 비호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참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 국회까지 다 먹히면은 나라가 망할 급 정도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정치에 대해서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막 이러는데 아 예 되는데 지금 이런 거는 북한이 알아서 해주네 또. 뭐 이건 진짜 커다란 변수이긴 한데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걸로는 어, 또 우한폐렴, 베이징 바이러스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또 베이징에서 온 사람은 우리가 또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입국 금지를 또 끝까지 안 하다가 사건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베이징 바이러스는 더 전염성이 더 세다고 하는데 이 베이징 아까 보니까 우한보다 더 전염성이 센 베이징에서 새로운 확진자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빨리 입국 금지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음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음.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이거 뭐 큰일 났네. 이거 뭐 좀 하려면 터지고 뭘 하려면 터지고. 예. 박상학 대표께서 아주 큰 그 성과를 내신 거야. 결국에는 저 쓰잘데기 없는 저 연락사무소를 날려버렸으니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응? 왜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어. 이 북한 새끼들이 박상학 대표 탓을 하면서 저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새끼가 얼마나 대북 외교를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 대북 외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야. 그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일조를 했지. 뭐 대북 전단지가 뭐 이렇게 위험하겠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 새끼들이 전단지 문제를 이제 핑계 삼아서 문재인 새끼가 얼마나 그 멍청한 새끼고 얼마나 한심한 새끼고 뭐 요사를 떠는 새끼인지 그런 얘기가 막 한 거 보면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지 뭐. 뭐, 뭐 시민단체 대표 보고 책임을 물 정도면 뭐 대통령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왜 대통령 그 문재인 새끼 책임이 더 크지?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책임이 크지. 야 이거 오랜만에 등장하네. 전단지 핑계였지 이게. 북괴 입장에서 보면 지들의 실상이 알려지니까 위험해서 저지라는 것 같다. 실상을 알려지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전단지를 하루 이틀 보낸 건 아니거든요. 전단지를 이제 많이 오랫동안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북한을 막 흔드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민간 쪽에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케이팝도 듣고 뭐 성경책도 보고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할 건 다 하는 거야. 북한 애들 같은 경우는 몰래 이제 다 본다는 거야. 걔네들도 이런 그 뭐죠? 음악과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제 그 어디 시장 가서 이렇게 산대. 그리고 이제 몰래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알 애들은 다 아는 거지. 뭐 단지 뭐 돈도 없고 얼마나 고생해서 와야 돼요.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탈북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하지? 그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냥 뭐 순박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잔머리 굴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미국에 가서 돈 타먹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돈 타먹고 어디 유럽 가서 돈 타먹고 이런 탈북자도 있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북한 내부적인 이런 게 이미 뭐 꽤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하나 이런 뭐 외부의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몰래 안 들키고 한다라는 거죠. 단지 그걸로 막 너무 이목을 끌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 뭐 이런 전단지쯤이야 뭐 이런 거야 뭐 거기서 사람들이 남한은 원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지도부를 안 좋아하고 하지만 여기 뒤에는 달러는 이제 탁 넣고 뭐 쓸만한 거 있나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도부가 뭐 따지고 보면은 그런 문제보다는 꼬투리 삼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오버 리액션 하는 거겠죠. 그 전단지가 아니었으면 이제 딴 거 가지고도 뭐 이게 뭐 꼬투리 삼았겠지. 뭐 약속한다던 돈을 왜 안 보내는가? 철도 사업을 안 내놓고 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 미국의 눈치만 보는 미제의 발바닥에서만 살 텐가? 뭐 이러고 또 꼬투리 잡았겠지. 그냥 꼬투리 중에 하나죠, 뭐. 꼬투리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뭐 뭐라고 해 그런 거 뭐 그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나라 문화들 뭐 이런 것도 다 코팅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많지. 지금 북한에서도 뭐라고 해 뭐 미국 애들도 잠깐 뭐 관광 삼아 이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물론 뭐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막혀 있고 이러지는 않나 봐요. 이 알만한 애들은 다 알고 워낙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꼬투리죠, 꼬투리. 예 꼬투리인데 예 이번에 이제 저렇게 날리는 걸 보면은 '북한이 뭔가 확실히 좀 궁해져 있구나. 확실히 좀 급하긴 한가 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면 확실히 특이점이 온다고 박상학 대표의 그런 그동안의 어떤 신념이 아주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조를 했다라는 거야 지금. 아. 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조를 했다는 거지. 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을 너무 FM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왜냐면 탈북자들 간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파가 또 나뉜다고. 무슨 말이냐면
빨갱이 탈북자들이 아직 있어. 이 탈북자들 중에서도 의외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돈 받아 처먹으면서 북한 때가 북한이 더 좋고 김일성이 잘했고 막 이딴 소리 하는 빨갱이 탈북자들도 많아. 응? 이번에도 보니까 탈북자 유튜버가 있어요. 얘가 박상학 대표 까면서 그거 왜 보내냐 그러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탈북자 유튜버가 대놓고 박상학 깠어. 탈북자들도 빨갱이 탈북자가 있고 애국보수 탈북자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FM만 보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면 그 박상학 대표 까고 뭐야 전단지고 왜 보내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양반이 있더라고. 뭐 완전히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래 그쪽 봐도 그래 그렇다니까. 그 심지어는 그 방송까지 나왔어. 탈북자인데 막 북한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요. 막 이러고 우리나라 와서 그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준 돈으로 밥 먹으면서도 북한 음식이 참 맛있지 막. 아주 꼴값들도 그런 탈북자도 많아.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걸 왜 왔어? 그러면 우리나라 왜 가? 막 가지도 않아요. 그게 그 뭐야 좌빨 새끼들이랑 똑같잖아. 그렇게 미국한테 지들 자신 유학 보내면 미국 가이 새끼들아. 근데 미국 욕하면서 나이키 신발 신고 반미시위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지 뭐. 미국 뭐 좌빨 새끼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미국 물러가라 이러고 미제는 좋아하고 일본 물러가라고 일본 차 끌고 똑같지 뭐 그것도 북한 좋아하면서 남한 와서 남한 돈 받아먹는 건 똑같지. 근데 이게 탈북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만은 FM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거기다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좌빨 새끼들이 또 탈북자를 막 배신자 취급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북한과 이렇게 북한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세계가 있어. 탈북자들 중에는 그쪽 세계랑 가까이 가는 탈북자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 다 박상학 대표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박상학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나마 덜 그러는 거겠지. 사람이라는 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가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와 가지고 막 김일성 막 칭찬하고 북한 음식 칭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장난하나 막. 이게 뭐야 이거 장난하나 막. 북한 가. 말을 안 들어 해. 그래 아직 있어.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FM적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좀 유심히 좀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사드바상 그렇게 일반화해서 보시면 안 돼. 나도 되게 충격 먹었거든. 야 이런 탈북자가 있네 이러고. 우리나라 와서.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정말 영악한 사람은 미국 가서도 돈 받고 유럽 가서도 돈 받고 우리나라 와서 돈 받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뭐 혀를 내두르는 거지 뭐. 혀를 내두르는 거. 음. 아하 그 윤미향 보호하려는 북한의 속셈도 네 이게 지금 북한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북한이 과연 얘네들이 안 그래도 우한폐렴이 없었다 하더라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북한이 거의 진짜 먹을 게 없는 거 아닌가. 예. 이제 끝물 아니 완전 북한이 이제 돈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못 도와주는 상황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경제적 독립을 못 하고 그러니 지금 뭐 남아 있는 화약 모아서 겨우겨우 건물 하나 폭파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윤미향은 윤미향은
건물이 뭐야 아파트라도 지가 먹었잖아. 윤미향은 어떻게든 어 아파트라도 얻었잖소. 아파트 하나는 얻은 거 아니야. 윤미향은 그래도 발 뻗고 잠이라도 자. 배째 아니라도. 근데 문제는 윤미향보다 더 가난한 게 지금 김여정일걸? 이게 지금 윤미향에 뭔 걱정이 있어. 그냥 그 계좌 올려놓고 커져 있어요. 이러면 그냥 막 들어오는데. 근데 지금 그 김여정과 김정은이 너무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어. 내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얘네들이 남아있는 화약을 싹 다 이렇게 모아서 건물 하나 날린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지금 북한이 지금 미양이를 도울 입장이냐. 예, 오히려 지금 북한 새끼들이 지금 어, 좀 야마가 돈 게 아닐까? 지들도 윤미향 뉴스를 보면서 이 세계들 이런 식으로 배때기에 기름을 묻히면서 우리한테는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오히려 지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내가 지금 북한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예전에는 이제 우파 정권이었으니까 그런다지만 좌빨 정권에서 저렇게 나오면은 애 새끼들이 진짜 막 돈 좀 많이 그 정권을 바꿨으니까 돈 좀 많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오버드 액션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음. 오히려 얘네들이 지금 미양이를 걱정할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미양이를 부러워하겠지. 배때기가 얼마나 기름기가 됐으면 아주 얼굴에 육수가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걸 보니 그동안 괴기를 얼마나 먹었 그 괴기들이 얼마나 비싼 거였으면 육수가 줄줄 흐르나? 네네 이런 건 못 참겠구만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겠어. 예. 개인적으로 북한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다 지금. 예. 괴기를 먹고 육수가 줄줄 흐르는구만. 재난지원금 안 줘서 그렇다고. 북한이 확실히 지금 돈 달라는 건데 얘네 좀 더 나갈 소지가 있죠.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보던 북한 이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연속성이 좀 있다는 거죠. 연속성이 있는 북한 문제는 조금 심각해지지. 음. 왜 얘네들 실제로 뭘 할 소지가 있으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러면은 예전에도 뭐라고 해.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 군인이 막 사망을 해도 이거를 봐봐요. 막 제대로 이거를 항의를 하고 뭘 해서 뭘 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당장 미국에서 미 군이 죽은 게 아닌 이상 나설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좌빨이야. 좌빨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뭐 군인이 죽었다고? 과연 문재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미국 대선까지 있으니까 군사적인 뭘 미국이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문재인 새끼 빨갱이 짓 하다가 망한 거는 쌤통이야. 오랜만에 아주 빨갱이 새끼들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개꿀인데 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북한을 빨아주고 북한한테 뭐 돈 퍼주고 북한에 뭘 해준다고 해도 북한이 저런 지랄을 하는 걸 보면 북한 새끼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이제는 깨달아야지. 북한 놈들은 안 돼.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 이거. 백발떡이니까 뭐 지들이 책임 다 지고 뭐 해야지. 뭐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지 뭐. 야, 나 민주당 때문이야. 이거 민주당 때문이고 빨갱이들이 알아서 이제 니들이 책임질 문제고 북한은 얘네들은 거의 뭐 그냥 뭐라고 오랑우탄들 하대. 오랑우탄 말이 안 통해. 그냥 밥 좀 먹기만 하지 그냥. 아, 폭탄
정은이를 살려준다라. 아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가장 저렴하게 이쪽 영역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는 그냥 북한과 같은 삼류 원시 부족이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군사 경계선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우리가 러시아랑도 떨어져 있고 중국이랑도 떨어져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다고. 근데 막말로 북한이 없이 우리가 이제 중국과 맞붙어 있다든지 러시아랑 맞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래저래 싸운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더 돈을 많이 들어야 돼. 어,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차라리 육지라도 확보를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다 빨갱이들이 먹어버리면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에 둥둥 떠야 되니까 돈이 몇 배로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 6.25 때부터. 그 6.25 때, 6.25 때부터 그 한국 전쟁하면서부터 야, 우리 미국이 뭐 위에까지 못 올라갔겠어. 그냥 다 퍼부으면 다 올라가지. 그냥 뭐 일본도 한 방에 골로 갔는데 뭐 중국, 소련이고 간에 다 그냥 붕붕 떠가지고 그냥 야 다 터트려 버리자 그러고 다 날려버렸으면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그러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 입장에서 이게 뭐라고 해. 인종도 다르고 얘네들끼리 맨날 그 독일 같은 거 보면은 얘 또 민족성이 어쩌고저쩌고 했고 맨날 싸울 텐데 안 돼. 머리 굴려보니까 중간에 완충적인 원시 부족 하나를 끼워 넣자 이거거든. 그 북한 새끼들이 그래서 우리와 군사 경계에서 이렇게 벌어준 거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랑. 음, 그랬으면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개꿀이긴 했지. 우리가 이제 삼면이 바다라서 우리가 해양 해양전으로 이렇게 가기도 편한데 북한은 그러질 못하고 중국도 뭐 해양 넘어서 오자니 멀고 육지로 오자니 북한이 걸려 있고 러시아도랑 머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북한이 오히려 저렇게 망해버리면 이제 중국이 지들이 들어오겠다, 우리도 들어가겠다, 뭐 러시아도 또 껴버린다 이러면 얼마나 그 군사 경계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 좋을 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여자도 군대 가야 돼. 우리도 북한처럼 막 20년 해, 20년.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 북한이 너무 발전해도 안 되지만 원시 부족으로서 먹고 살 정도로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어 안 그래도 뭐 다른 나라도 마탱이 가는 마당에 북한이라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북한이 진짜 완전히 경제적으로 크랙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안 그러면 굳이 저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전단지인 때문에 건물을 파괴한다는 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종이 쪼가리 때문에 비싼 화약을 모아서 터뜨렸다는 건데 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아마 그 이상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저 정도면은 폭탄값으로 꽤 들었을 텐데 돈이. 북한이 그러기 상태로 버텨주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이득이죠. 어, 제일 이득이죠. 어, 제일 이득이지.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진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멍청한 원시 부족이 음, 그렇게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그래서 원시 부족 상태로만 있어주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되네. 뭐 하여튼 북한이 앞으로는 계속 화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화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음, 야, 당장 말한 지 4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또 뭘 할지 모르겠네. 다음에는 또 이제 군사 배치를 하고, 어디 또 터뜨리고, 뭐 또 이제 미사일 ICBM 또 실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바닷물에 뭐 떠다니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미사일 팍 발사되는 장면 보고 막 김정은 똥돼지 막 박수치고,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었다. 저 올라가는 ICBM 미사일을 통해 외렘 괴놈들을 모두 다 격파시키겠다. 그런 거 날리고 이제 북한 쇼가 계속 되는 거죠.
정신없겠구만. 음. 그러니까 드디어 문재인의 레임덕이네. 이거는 볼만하겠어. 문재인 새끼가 소대가리의 멍청한 놈의 요사를 떨더니 연락사무소까지 폭파가 됐다. 문재인이 어쨌든 외교가 실패한 거니까. 실패한 거니까. 아, 하여튼 뭐 그림이 웃기게 됐습니다. 북한도 좀 그 뭐야 그 연락사무소 터뜨리려면 정은아 이 새끼야 4월 한 13일이나 14일쯤에 터뜨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어? 이 새끼가 이게 아다리를 못 맞춰. 정은아 이런 걸 할 거면 말이야 그 선거 전날이나 전전날에 터뜨려 달라는 거야. 이 새끼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걸 한 달, 2달 지나가지고 터뜨리면 뭔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터뜨릴 거면 이 새끼가 총선 전날에 터뜨렸어야지. 하 정말 이 정은이 새끼 이거 개념이 없어. 딱 터뜨려야 문장이 이러면서 정말 아쉽구만 이거. 정말 아쉬워. 요거 한 방이었으면은 요런 일이었으면 정말 볼만했을 텐데 요런 거 한 방이었으면은 확 바뀌었을 텐데.